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와중에 미 연준 의장이 한국 원화에는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었는데요. 외신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둔 고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하던 미 연준 고위 간부가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호흡은 끊어지고 사진은 경직되고 맥박은 거의 멈춰가는 상황. 미 연준과 재무부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지금 즉시 본국으로 이송하라. 하지만 현장에 있던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이 상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밤하늘을 가르며 한국 119 헬기가 등장합니다. 단 15분 만에 화순전남 대병원 도착. 그리고 의료진의 단호한 한마디. 이거 한 번 더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72시간. 미국이 믿지 못했고 세계가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직 한국만의 시도 그리고 반전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한국 의료진의 헌신으로 세계 금융의 심장까지 흔들어버린 믿기 어려운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누리호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져 우리 기술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국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존슨입니다. 34,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간부의 전담 비서관이죠. 그날 저는 로버트 해밀턴 씨와 함께 한국 남쪽 끝 고흥이라는 작은 해안 마을에 서 있었어요. 밤하늘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 누리호 발사대의 조명만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코트 깃을 여미며 로버트 씨 옆에 섰죠. 그는 62세 미국 연방준비제도 상위 간부이자 국제금융안정위원회 미국 대표였어요.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최근 우주 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었고 특히 누리호 발사는 차세대 위성시장 경쟁 구도를 바꿀 핵심 이벤트였거든요. 로버트 씨는 몇 주 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우주 기술의 실제 역량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와 보고서만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고흥 발사장을 찾았죠. 로버트 씨는 발사 직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들떠 있었죠. 그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씨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제 팔을 움켜쥐더니 얼굴이 재처럼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죠. 입가에는 거품 같은 게 맺히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로버트 씨,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죠. 손을 잡아봤는데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가빠졌고 사지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팔이, 다리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 한 분이 즉시 전화기를 꺼냈고 빠른 한국어로 뭔가를 외쳤죠. 저는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긴박함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6분. 정확히 6분 만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고 구급차 문이 열리자 응급구조사 2명이 뛰어내렸죠. 그들은 로버트 씨를 들것에 싣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무섭도록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로버트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눈만 깜빡이며 저를 봤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이 떨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구급차는 고흥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의사 한 명이 로버트 씨의 눈꺼풀을 들추고 맥박을 짚고 가슴에 청진기를 댔죠. 그러고는 간호사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전도 즉시 연결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세요. 신경근 마비 의심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신경근 마비. 로버트 씨는 오래전부터 발작성 신경근 마비 증후군과 급성 부정맥을 앓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죠. 약물 승인은 지연되고 치료비는 천문학적이고 투석 수준의 집중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시골 병원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전원해야 합니다. 저희 장비로는 부족해요.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전원,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디로요?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입니다. 헬기로 갑니다. 15분이면 됩니다. 헬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헬기 한 번 띄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수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밤중에 15분 만에 헬기가 온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왔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먼지가 얼굴을 때렸죠. 헬기 문이 열리고 응급구조사들이 로버트 씨를 싣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 안은 좁았지만 장비로 가득했어요. 모니터가 깜빡이고 링거가 흔들리고 로버트 씨의 심전도가 화면에 출렁거렸죠. 응급구조사 한 명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금방 도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요. 헬기가 날아오르자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고흥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검은 바다가 저 아래로 펼쳐졌죠. 로버트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손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15분이 흘렀어요. 헬기가 착륙했고 화순 전남대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죠. 의료진이 즉시 로버트 씨를 받았어요. 호흡 안정화 시술, 신경근 이완제 투여, 심전도 재확인. 모든 게 빠르게, 정확하게,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지금쯤 끝났을 거야.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어요. 힘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로버트 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어요. 눈을 뜰 때마다 눈물만 흘렀죠. 말은 못했어요. 입술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11월 26일 새벽 3시, 저는 화순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로버트 씨는 중환자실 안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을 못했죠. 팔다리는 조금씩 움직였지만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30분마다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했고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국에 있는 로버트 씨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안정됐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신께 감사드려요. 제발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존슨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분 괜찮은 거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신경근 마비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요. 호흡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자칫하면 호흡 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더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고도 신경근 치료센터로 가셔야 해요.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최선입니다.
또 전원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로버트 씨는 이미 2번이나 옮겨졌어요. 고흥에서 화순으로,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요. 매번 헬기를 타고 응급실을 거치고 새로운 의료진을 만나야 하는 거죠. 언제 갈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헬기는 30분 안에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대전에 가시면 더 나아지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신경근 치료팀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조금만요. 30분 후 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옥상이 아니라 병원 앞 공터였어요. 프로펠러가 돌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간호사들이 로버트 씨를 싣기 시작했죠. 저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화순의 불빛이 멀어졌고 어둠 속에서 산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죠. 로버트 씨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대답하는 거였죠. 헬기 안은 추웠어요. 진동이 심했고 귀가 먹먹했죠. 응급구조사 한 명이 로버트 씨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어요.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헬기가 내려앉았어요. 대전 충남대병원 옥상이었죠.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의료진이 즉시 달려와 로버트 씨를 받았습니다. 고도 신경근 치료센터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복도를 지나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마침내 중환자실에 도착했죠. 로버트 씨는 침대로 옮겨졌고 온갖 장비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경과 과장 김재현입니다. 화순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분 괜찮아질 수 있나요? 김재현 선생님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경근 마비가 호흡근까지 퍼졌어요. 이틀 안에 고비가 올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틀 안에 로버트 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김재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근 이완제를 투여하고 호흡 보조 장치를 달고 상태를 지켜보는 거죠. 환자분이 버티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김재현 선생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회색으로 변해갔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로버트 씨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전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저녁이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대전 시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빛이 하나씩 켜졌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존슨 씨, 커피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간호사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혀를 감쌌죠. 간호사는 제 옆에 앉았어요. 미국에서 오셨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처음 겪는 일이라. 우리 선생님들 실력 좋으세요. 걱정 마세요. 꼭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이런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어. 헬기를 2번이나 타고 3개 병원을 거쳐서 겨우 12시간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정상인가?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봤습니다. 로버트 씨는 저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죽음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8시쯤 됐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김재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존슨 씨, 잠깐 들어오실래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로버트 씨는 침대에 누워 저를 봤어요. 눈이 축축했죠.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요. 여기 선생님들이 최고예요. 꼭 나아질 거예요. 로버트 씨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차갑고 떨리고 약한 손이었지만요. 11월 26일 오후, 저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만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로버트 씨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로버트 씨 상태를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갖 관이 꽂힌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간호사실로 가서 물었습니다. 환자분께 잠깐 영상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간호사는 김재현 선생님께 확인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5분 이내로만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로버트 씨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죠. 모니터가 깜빡이며 심박수를 표시했고 숫자는 78이었어요. 낮았죠. 로버트 씨, 부인분이 영상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는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화면이 켜졌어요. 로버트 씨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었어요. 금발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화면 속에서도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로버트,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버트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돌아와요. 제발. 그분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화면이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매일 물어봐요. 아빠 언제 오냐고, 언제 집에 오냐고. 로버트 씨는 말을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났죠. 산소 마스크가 김이 서렸고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로버트 씨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가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게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죠. 로버트 씨는 손을 들려고 했어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죠. 하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링거 줄이 팽팽해지며 흔들렸고 손은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만요. 마치 아내를 만지려는 것처럼요. 여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내는 계속 울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로버트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베개로 떨어졌죠. 입술이 벌어졌고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랑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더 크게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막혔고 숨 쉬기가 힘들었죠.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5분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이 너무 지치셔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클레어 씨. 제발 제발 우리 남편 좀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로버트 씨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로버트 씨, 꼭 살아야 해요. 부인분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였을 뿐이죠. 저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씨가 불쌍해서, 아내가 불쌍해서,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간호사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많이 힘드시죠? 보호자분들 다 그러세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저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로비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연준 본부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존슨 씨, 데이비드입니다. 해밀턴 씨 상태 어떻습니까? 데이비드는 로버트 씨 직속 상사였어요. 연준 부의장이었죠.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달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데요?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밀턴 씨 의료 기록을 한국 측에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본국으로 귀환시키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료 기록 이전 금지, 즉시 귀환 준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겠는데요. 지금 로버트 씨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본부 결정입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죠. 지금 미국으로 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한국이 아니면 안 돼요. 존슨 씨,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료 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왜? 무슨 이유로? 한국이 뭘 어쩐다는 거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죠. 이건 정치였어요. 외교였고 체면 싸움이었죠. 미국 연준 고위 간부가 한국에서 쓰러졌다는 게 그들에겐 약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씨한테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중환자실 문을 봤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절대 안 돼. 여기가 아니면 로버트 씨는 죽어. 저는 결심했어요. 본부 지시를 무시하기로요. 11월 27일 새벽,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 본부의 지시, 로버트 씨의 상태,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선택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재무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존슨 씨, 국제협력국 스티브 마틴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말씀하세요. 해밀턴 씨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 측의 의료 기록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즉시 귀환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비행기에 태우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 문제만이 아닙니다.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요? 한국이 우리 고위 인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언론에 흘릴 수도 있고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진지하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해밀턴 씨도 이해하실 겁니다. 로버트 씨는 지금 말도 못해요. 이해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존슨 씨, 당신은 공무원입니다. 지시를 따르십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만약 제가 따르지 않으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럼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죠. 책임. 그래, 책임이지. 로버트 씨가 죽으면 내 책임이고, 본부 지시를 어기면 내 책임이고, 뭘 해도 내 책임이야.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6시쯤 됐을 때 김재현 선생님이 저를 찾았어요. 존슨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선생님은 상담실로 저를 데려갔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해밀턴 씨 상태가 어젯밤에 좀 나빠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요? 신경근 마비가 더 진행됐어요. 호흡근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자가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면역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치료 미국에서도 할 수 있나요? 김재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 약물이 아직 승인 단계예요. 임상 시험 중이죠. 하지만 한국은 2년 전에 승인됐고 이미 70건 이상 치료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재현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존슨 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해밀턴 씨를 지금 미국으로 보내면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미국 본부에서 귀환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재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겠죠. 내 의료 기록도 넘기지 말래요. 한국이 이용할 수 있다고 김재현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용요? 우린 사람 살리는 데만 관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선생님 로버트 씨를 살릴 수 있나요? 김재현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틀 안에 고비가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미국 본부는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죠. 미국 본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씨는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치료 계속합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경고합니다. 지시 불이행 시 징계 조치 예정.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복도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죠.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가고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막았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버트 씨가 어떻게 됐어요? 산소 포화도가 급락했어요.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유리창으로 안을 봤어요. 로버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고 더 큰 호흡 보조 장치가 연결됐어요. 모니터 숫자가 빠르게 떨어지고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기도 삽관 준비, 지금 당장.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튜브가 준비됐고 약물이 주입됐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손바닥이 차가웠고 유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제발, 제발. 5분이 지났어요. 모니터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5, 70, 75. 경보음이 멈췄죠. 김재현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인공호흡기 연결하세요. 의료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긴장이 풀렸고 어깨가 축 늘어졌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로버트 씨가 죽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안 죽었어요. 우리가 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간호사를 봤어요. 그분은 미소 짓고 있었죠. 한국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0초까지도요. 0초, 제로 초라는 뜻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김재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존슨 씨,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버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됐고 튜브가 입에 꽂혀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저는 알았어요. 그가 싸우고 있다는 걸요. 11월 27일 오후, 저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화면엔 미국 본부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즉각, 귀환 명령, 불응 시 해임 처분, 의료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추궁, 최후 통보, 24시간 내 답변 요구. 저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로버트 씨 가족과도 연락해야 했고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김재현 선생님이 저를 찾았어요. 존슨 씨, 상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이번엔 의사 회의실이었죠. 벽에는 로버트 씨 검사 결과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뇌 사진, 신경 전도 검사, 혈액 검사 수치들이요.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프들이 모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경근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근이 심각해요. 지금은 인공호흡기로 버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고도 면역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면역글로불린 대량 투여와 혈장 교환술이요. 이틀 내로 시작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로버트 씨가 죽는다는 얘기죠. 김재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 치료 시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 측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건 고가 치료거든요. 보험 처리 문제도 있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 측은 동의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당장 데려가라고 할 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병원에서 선 치료하겠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고요.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저는 멍하니 선생님을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씨는 외국인이고 미국 정부는 협조도 안 하고 있는데요. 김재현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는 의사입니다. 국적을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봅니다. 해밀턴 씨는 지금 우리 환자고 우리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치료 시작해야 해요. 오후 4시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로버트 씨 팔에 굵은 바늘을 꽂았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면역 글로불린이었어요. 로버트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었고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깜빡였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유리창으로 달려가 안을 봤죠. 로버트 씨 몸이 경련하고 있었어요. 팔다리가 떨렸고 등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모니터 숫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재부정맥 발생, 제세동기 준비, 김재현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패들이 로버트 씨 가슴에 대어졌고 누군가 외쳤죠. 모두 떨어지세요. 로버트 씨 몸이 튀어올랐어요. 침대가 덜컹거렸고 링거가 흔들렸죠. 모니터를 봤어요.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몸이 튀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유리창에 이마를 댔죠. 차가웠어요. 심장 리듬 확인. 맥박 돌아왔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니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50, 60, 70 경보음이 멈췄어요. 의료진이 한숨을 내쉬었고 긴장이 풀렸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아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 죽을 뻔했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간호사 한 명이 나와서 저를 일으켰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로버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죠. 로버트 씨, 제발 버텨요. 조금만 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재현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틀만 버티시면 살 수 있어요. 이틀이요? 네.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이틀은 걸립니다. 그 전까진 선생님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죠. 그 전까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녁 7시쯤 저는 로비에 내려갔어요. 뭐라도 먹어야 했거든요. 이틀째 제대로 먹은 게 없었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참치김밥이었죠. 벤치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씹을수록 모래 같았고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로버트 씨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클레어 씨 남편 괜찮은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안정됐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클레어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진작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삼각김밥은 반쯤 남았지만 더 먹을 수가 없었죠. 밤 11시,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요. 새벽 2시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존슨 씨. 저는 화들짝 깼어요. 간호사였죠. 왜요? 로버트 씨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안정됐어요. 그냥 담요 드리려고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간호사는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좀 더 주무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담요 속이 따뜻했고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잠들었어요. 11월 28일 새벽,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결렸죠. 시계를 봤더니 6시였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청소하시는 분 한 명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담요를 개어서 의자에 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로버트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가 하지만 어제보다는 숫자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산소 포화도가 85였거든요. 어제는 75였는데요. 간호사 한 명이 안에서 로버트 씨를 돌보고 있었어요.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링거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간호사는 밤새 여기 있었구나.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슨 씨, 밤새 주무셨어요? 네, 조금요. 로버트 씨는 어때요? 어젯밤보단 나아졌어요. 심박수도 안정됐고 체온도 정상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잠깐이요. 5분만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로버트 씨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처럼 잿빛은 아니었죠. 숨소리가 규칙적이었고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저는 그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오늘도 잘 버티고 있네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미소 지은 것 같았어요. 오전 9시쯤 김재현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선생님은 로버트 씨 차트를 보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었죠.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경근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미약하지만요.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김재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가 고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오후 2시쯤 중환자실 옆 병실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목발을 짚고 있었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존슨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옆 병실에 있는 환자예요.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요. 아, 네. 남자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힘드시겠어요. 타국에서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로버트 씨가 죽을까 봐요. 안 죽어요. 여기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저도 사고 났을 때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작년에 교통사고 났어요. 다리 으스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난리 났었죠. 근데 여기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요. 남자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봉투였죠. 이거 드세요. 엿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에요. 단 거 먹으면 기운 나거든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남자분은 목발을 짚고 돌아갔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엿을 하나 꺼냈어요. 입에 넣었더니 달콤했죠. 입안에서 천천히 녹았고 목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오후 4시쯤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찾았어요. 존슨 씨,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네, 들어가 보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로버트 씨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희미하게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죠.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저예요. 클레어예요. 들리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금만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로버트 씨,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살리신 거예요. 로버트 씨는 또 입술을 움직였어요. 한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어요. 대전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뺨을 타고 베개로 떨어졌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와 로버트 씨 이마를 닦아줬어요.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인공호흡기 떼볼게요. 힘내세요. 로버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어요. 존슨 씨도 많이 힘드셨죠? 이제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차가웠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시원했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살았구나. 밤 10시쯤 로버트 씨가 인공호흡기를 뗐어요. 김재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튜브를 빼냈고 로버트 씨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빴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저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로버트 씨가 스스로 숨 쉬는 모습을요. 저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담요를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아서요. 로버트 씨가 살았다는 안도감 속에서요. 11월 28일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 빠져 있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존슨 씨, 일어나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간호사였죠.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 씨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환자분이 말씀하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말을 한다고요? 네, 아직 작은 소리지만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로버트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대신 코에 가느다란 튜브만 꽂혀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어요. 그는 저를 봤어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클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칠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로버트 씨,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사흘이요. 사흘 동안 여기 계셨어요. 여기가 대전이에요. 충남대병원이요. 로버트 씨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살았구나. 네, 살아 계세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살리셨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요. 저도 울었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어요. 빨대가 꽂힌 컵이었죠. 환자분, 천천히 마셔보세요. 로버트 씨는 빨대를 입에 물었어요. 조금 빨아들였죠.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성공했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재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해밀턴 씨, 기분이 어떠세요? 로버트 씨는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만에요.
우리 일일 뿐이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김재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해밀턴 씨가 버텨주셔서 살린 겁니다. 우리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로버트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닦았죠. 오전 10시쯤 로버트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 건 회복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를 따라 병실로 갔어요. 2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고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로버트 씨는 침대에 눕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네. 저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요. 네, 오늘 날씨 좋아요. 얼마 만에 보는 하늘인지 로버트 씨는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클레어, 미국 본부에선 뭐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귀환 명령 내렸어요. 의료 기록도 넘기지 말래요. 그렇겠지. 저는 거절했어요. 로버트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거절했어요. 로버트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 없었어요. 여기가 아니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로버트 씨는 한참을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자네 곤란해지겠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로버트 씨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미안해 자네한테 피해를 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로버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후 3시쯤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해밀턴 씨, 재활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리치료사는 그의 팔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요. 로버트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아파요? 조금 참으세요.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30분쯤 지나자 로버트 씨는 스스로 팔을 들 수 있게 됐어요. 높이는 얼마 안 됐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잘하셨어요. 내일은 다리 해볼게요. 물리치료사가 나간 뒤 로버트 씨는 제게 말했어요. 클레어, 내 가족한테 연락해 줄 수 있어? 지금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고 화면이 켜졌어요. 로버트 씨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로버트 씨는 미소 지었어요. 여보, 나야. 로버트,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정말 살아있구나. 응, 살아있어. 이제 괜찮아. 애들한테 보여줘도 돼. 얘들이 매일 울었어. 화면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나타났죠. 딸 둘이었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아이들은 울었어요. 2명 다 울었죠. 아빠, 우리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야, 아빠. 그냥 살아줘서 고마워. 로버트 씨도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저는 옆으로 물러나 그들이 대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통화는 20분쯤 이어졌어요. 화면이 꺼지고 로버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젖어 있었죠. 클레어, 나 한국한테 빚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다 빚졌어요. 저녁 6시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었어요. 흰죽에 야채가 조금 들어 있었죠. 해밀턴 씨, 천천히 드세요. 소화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로버트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떴죠.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고 삼켰어요. 맛있어. 간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다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더 드릴게요. 로버트 씨는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절반쯤 먹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 괜찮아요. 조금씩 드시면 돼요. 밤 10시쯤 로버트 씨는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있는 보호자용 침대에 누웠어요.
병원에서 준비해 준 거였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살았구나. 로버트 씨가 살았어.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조용히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요. 11월 29일. 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죠. 로버트 씨는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버트 씨,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힘이 있었어요. 얼굴도 훨씬 나아 보였죠.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죽이 아니라 미음이었어요. 더 걸쭉했고 야채도 더 많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어제보다 좋아지셨거든요. 로버트 씨는 숟가락을 들고 스스로 먹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제보다 안정적이었죠. 맛이 구수해. 쌀로 만든 거예요. 몸에 좋아요. 로버트 씨는 천천히 다 먹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클레어, 창문 좀 열어줄래?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 냄새가 났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로버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좋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건물들이 보였고 저 멀리 산이 보였죠. 하늘은 맑았어요. 클레어. 나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 못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발사 직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랬구나. 로버트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누리호 보러 왔다가 죽을 뻔했네. 하지만 살아 계세요. 응, 살았어.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클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요? 나는 한국 우주 기술을 보러 왔어. 그게 미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고 해. 근데 결국 본 건 누리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어. 저는 글을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로버트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농촌 마을에서 6분 만에 온 구급차.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헬기. 세계 병원을 거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의료진.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한국이더라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저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속도, 이런 시스템, 이런 마음 전부 불가능해. 로버트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한국은 우주도 올리지만 사람도 올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다시 세상으로 올려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 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오전 11시쯤 김재현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해밀턴 씨,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김재현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신경근 기능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호흡도 정상이고요. 며칠 더 계시다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물론 재활은 계속하셔야 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로버트 씨는 김재현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아니라 해밀턴 씨가 버텨주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를 봤어요. 존슨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죠. 미국 본부 압박에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오후 2시쯤 로비에 내려갔어요. 커피를 사러요. 자판기 앞에 섰는데 옆 병실에서 봤던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존슨 씨, 환자분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뭘 했어요? 여기 선생님들 실력 좋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남자분은 커피를 뽑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사람 살리는 거요. 네, 정말요.
기술도 좋지만 마음이 더 좋아요. 의료진들 보면 진짜 환자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미국 가시면 한국 자랑 많이 해주세요. 여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네, 꼭 그럴게요. 저녁 6시쯤 로버트 씨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했죠. 뭐라고 쓸 거예요? 로버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실을 쓸 거야. 진실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왜 미국이 배워야 하는지. 저는 놀랐어요. 본부가 좋아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야. 한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로버트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로버트 씨는 보고서를 끝냈어요. 다 썼어. 읽어볼래?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응급 의료 체계 분석 및 미국 시스템 개선 제안. 본문에는 로버트 씨가 겪은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고흥에서의 응급 상황, 헬기 이송, 세계 병원을 거친 과정, 그리고 대전에서의 치료까지요.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단지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즉시 움직였다. 이것이 한국 의료의 힘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국은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좋은 보고서예요. 고마워. 로버트 씨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밤 10시쯤 저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로버트 씨는 잠들었고 병실은 조용했죠. 핸드폰을 꺼내 미국 본부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존슨, 해밀턴 보고서 받았습니다. 재무부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검토 시작했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결국 인정받았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밝았죠.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2개의 기적을요. 하나는 누리호였어요. 우주로 올라간 기적이요. 다른 하나는 로버트 씨였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기적이요. 그리고 깨달았죠. 2 기적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해내는 의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로버트 씨는 더 좋아질 거예요. 모레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고요.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잠들었어요. 평화롭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